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임신 7개월째인데 어느 날 아침 남편이 향수를 뿌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향수를 쓰지 않던 남편 한도윤이었는데 그날따라 낯선 향기를 몸에 두르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미소까지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작은 메모 한 장. 도윤 선배, 어제도 감사해요. 낯선 여자의 글씨체, 그 끝에 찍힌 하트 하나가 제 임신한 배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저는 박은정입니다. 결혼 10년 차,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요즘 들어 남편 도윤의 모습이 예전과 너무 달라져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원래 도시철도 공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칼같이 6시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 보면 어김없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은정아 나왔어 하는 그 목소리가 하루 중 가장 반가운 순간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회사에 긴급 점검이 있어서라고 했고 그 다음엔 야근이 좀 잡혔어라고 했으며 급기야 주말에도 비번 근무 때문에라며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불을 켜고 TV를 보다가도 자꾸만 현관문 쪽을 돌아보게 되었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 불안함이 밀려와서 숨쉬기조차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싹 굳어지면서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하고는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황급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에도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지금 회의 중이라며 짧게 끊어버렸으며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왔는데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곧장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불 속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출근한 뒤 저는 그의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가 없었고 가방 안쪽 주머니를 뒤지던 중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손에 잡혔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 선배, 어제도 감사해요. 귀여운 글씨체에 분홍색 펜으로 그려진 하트, 그리고 선배라는 호칭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메모지를 놓칠 뻔했습니다. 누가 남편에게 이런 메모를 건넨 걸까요? 그것도 어제도라는 말은 자주 만나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가 거울을 볼 때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씻고 나올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의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기에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도저히 이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이 의심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발견하게 될 진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일 거라는 사실을요. 남편의 가방에서 발견한 그 메모지 이후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고 아침이 되면 부은 눈으로 거울을 보면서 이러다 정말 미쳐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도윤 선배라는 호칭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도윤이 출근한 후 그의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명함 몇 장, 볼펜, 그리고 회사 조직도가 들어있는 파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서은유 인턴 사원. 도윤과 같은 부서에 배치된 20대 후반의 여자 직원이었고 저는 그 이름을 휴대폰에 메모한 뒤 곧바로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은유라는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프로필 사진 한 장, 게시글 하나 찾을 수 없는 미스터리한 여자였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흔적이 없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불안감이 커졌고 혹시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양복 주머니를 정리하다가 두 번째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는데 고급스러운 검은색 케이스에 담긴 만년필이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보니 은빛으로 빛나는 명품 만년필이 들어있었고 펜촉에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으며 케이스 안쪽에 붙어있던 작은 카드에는 항상 응원할게요. Y라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Y. 온유, 서은유가 분명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만년필을 떨어뜨릴 뻔했고 저는 황급히 도윤의 지갑을 뒤져서 최근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영수증 한 장, 고급 문구점에서 결제된 내역이었는데 금액은 무려 48만 원, 우리 집 한 달 식비와 맞먹는 돈이었고 결제 시간은 새벽 1시 20분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누구랑 문구점에 갔던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도윤은 평소 만년필 같은 걸 쓸 사람이 아니었고 볼펜 한 자루면 충분하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비싼 만년필을 누군가에게서 선물로 받았다는 건 두 사람 사이가 결코 평범한 직장, 동료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도윤이 귀가했을 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인턴이 있다면서요? 도윤은 잠깐 표정이 굳었다가 응, 온유라고. 왜? 라고 대답했고 저는 그냥 궁금해서요. 일 잘해요? 하고 자연스럽게 넘겼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응, 열심히 하는 편이야. 근데 왜 갑자기? 하고 되묻는 도윤의 목소리에는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아니에요. 그냥요 하며 자리를 피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이고 있다고, 그리고 그 속임수의 중심에는 서은유라는 여자가 있다고.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출근한 뒤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서 손에 쥔 만년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만년필이 단순한 선물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오갔다는 증거일까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면서 눈물이 차올랐고 우리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벌써 다른 여자를 보고 있다니 하는 생각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고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남편의 직장으로 가서 이 서은유라는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임신한 몸이지만 이대로 집에만 앉아서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마침내 그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은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남편 도윤에게 오늘 친정 엄마 댁에 갔다 올게요라고 거짓말을 했고, 도윤은 조심해서 다녀와 무리하지 말고 하며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30분쯤 지나서 저는 배를 부여잡고 천천히 집을 나섰으며 지하철을 타고 도윤의 회사가 있는 역으로 향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지하철을 타는 건 쉽지 않았지만 진실을 알고 싶다는 마음이 모든 불편함을 이겨냈고, 저는 창밖을 보면서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하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회사 근처 역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1시쯤이었고, 저는 승강장 한쪽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도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고, 회색 정장을 입은 도윤이 천천히 승강장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날씬한 체구의 여자였고, 긴 생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으며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고, 그들은 승강장 끝자락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본 장면은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게 분명했으며, 도윤은 그런 여자를 바라보면서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선 말하지 말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승강장이 비교적 조용해서 도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따로 얘기하자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 아닐까요? 도윤은 여자의 손을 잡은 채 무언가를 더 이야기하고 있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닦았으며 두 사람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동료 이상의 관계로 보였습니다. 저는 기둥에 기댄 채 주저앉을 것 같은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면서 뱃속의 아기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 저 여자 손을 잡고 있어. 입술을 깨물면서 눈물을 참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이 흘러내렸고, 제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과 여자는 서로 다른 방향의 열차를 탔고,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겨우 기둥에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고, 옆에 앉은 할머니가 아가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손에 든 휴대폰을 보면서 도윤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전화해서 뭐라고 물어봐? 승강장에서 너 봤다고? 그 여자 손 잡는 것도 봤다고? 머릿속이 복잡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며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남편 한도윤은 분명히 다른 여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는 서은유라는 이름의 젊고 예쁜 인턴 사원이라는 것. 그날 밤 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일부러 잠든 척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도윤은 조용히 침대에 누우면서 은정아, 자? 라고 속삭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모르는 척하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정면으로 맞서야 하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본 그 장면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진실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승강장에서 두 사람을 목격한 뒤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고 밥상을 마주해도 서로 눈을 피하기 일쑤였으며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하게 식어갔습니다. 도윤은 제가 뭔가 눈치챈 것 같다는 걸 알았는지 말수가 더 줄어들었고 퇴근 후에도 방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면서 도윤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고 은정아, 나 큰일 났어라고 말하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무슨 일인데요? 하고 물었고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나한테 징계가 내려질 것 같아. 불륜 혐의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고 불륜이요? 그럼 정말 서은유 씨랑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면서 너 어떻게 온유를 알아? 라고 되물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당신 가방에서 메모 봤어요. 만년필도 봤고 승강장에서 손잡고 있는 것도 다 봤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고 은정아, 그게 아니야. 정말 오해야 하고 말했지만 저는 그럼 뭐가 오해예요? 새벽에 같이 만년필 사고 울면서 손잡고 따로 만나자고 하는 게 오해라고요?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 천천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아, 온유는 내부 고발자야.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정 비리를 폭로하려는 제보자라고. 저는 눈물을 닦으면서 무슨 소리예요? 하고 되물었고 도윤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온유는 인턴으로 들어와서 우연히 회사 재정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부장과 국장이 수억 원대의 공사비를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사실을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유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증거 자료를 모으고 감사원에 제보할 방법을 찾아주고. 도윤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그럼 만년필은요? 새벽에 함께 있었던 건요? 하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건 다 조작이야. 부장이랑 국장이 우리 둘을 불륜 관계로 몰아서 회사에서 쫓아내려고 꾸민 거라고. 만년필 영수증도 메모도 심지어 CCTV 화면까지 다 조작해서 증거처럼 만들어놨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함정이었어. 도윤은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면서 온유가 녹음해놓은 파일이야. 부장이랑 국장이 돈 나눠 갖는 얘기, 우리를 협박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라고 말했고 저는 그 USB를 받아들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승강장에서 손잡고 있었던 건요? 도윤은 쓸쓸하게 웃으면서 온유가 협박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손을 잡아준 거야. 그것뿐이야, 은정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을 얼마나 의심하고 미워했는지 돌이켜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미안해요, 여보. 나는 당신이 바람 피우는 줄만 알았어요. 라고 말하며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은정아, 내일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부장이 나를 해고시키려고 온갖 증거를 다 만들어놨대. 만약 내가 쫓겨나면 하고 말끝을 흐렸고 저는 안 돼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USB에 담긴 녹음 파일을 들었고 거기엔 부장과 국장이
한도윤이랑 서온유를 불륜으로 엮어서 둘 다 잘라버리자. 증거는 내가 다 만들었으니까 걱정 마. 라는 소름 끼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죠? 하고 물었지만, 도윤은 세상이 원래 그래.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라며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고,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감사원에 제보하고 언론에도 알리면 되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은정아, 그렇게 하면 온유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부장이랑 국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걱정했지만 저는 그래도 해야 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저와 온유 그리고 변호사를 대동하고 회사 감사실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임신한 몸이었지만 남편 옆에 서서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고 온유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서류 뭉치와 USB를 감사실 담당자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서온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억 원대 재정 비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온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고 감사실 담당자들은 서류를 받아들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부장과 국장이 급하게 들어왔고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온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감사실 담당자가 지금 진행 중인 내부 조사이니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차분하게 말했고 부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이건 모함이야.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라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USB에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회의실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부장과 국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공사비에서 3억 정도 빼돌리면 되겠어. 장부는 내가 조작할 테니까 넌 계좌만 준비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부장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국장은 이건 조작된 거야 라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감사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뒤 부장과 국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정격 구속되었으며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윤에게 내려질 예정이었던 징계는 완전히 철회되었고 오히려 그는 내부 비리를 막아낸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얼마나 의심했는지,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했는지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도윤에게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는 당신을 믿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아니야, 은정아.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게 잘못이야. 너무 위험한 일이라 말할 수 없었던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뱃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야, 엄마가 아빠를 의심해서 미안해.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나쁜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용감한 사람이고 엄마와 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이라는 건 때로는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요. 사건이 일단락된 뒤 우리 가정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그 평화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회사에서 영웅 취급을 받았고 온유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부장과 국장이 저지른 비리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회사 전체가 대대적인 개혁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제가 남편을 얼마나 쉽게 의심했는지, 얼마나 빨리 사랑보다 불신을 선택했는지 돌아보면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과 함께 산책을 나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그때 내가 당신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을 때 정말 많이 속상했죠? 도윤은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더니 속상하긴 했지. 하지만 은정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해. 내가 설명을 안 했으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다시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물어보고 대화할게요라고 약속했고, 도윤은 나도 앞으로는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내게 먼저 말하게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온유가 우리 집을 찾아왔고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온유는 문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오해를 받으시고 많이 힘드셨죠? 라고 말했고 저는 아니에요, 온유 씨.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당신을 나쁘게만 생각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온유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윤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선배님과 사모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고 우리는 그날 함께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온유는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부장과 국장에게 협박받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털어놓았고 저는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면서 정말 대단해요. 온유 씨, 그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온유가 돌아간 뒤 도윤은 제 옆에 앉아서 은정아, 고마워. 온유를 이해해줘서라고 말했고 저는 당신이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나도 당신을 믿어야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저는 병원에서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도윤은 분만실 밖에서 내내 기다렸고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은정아, 정말 고생했어. 우리 아들 정말 이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고 우리 아기야, 엄마가 너를 지킬게. 아빠도 엄마도 너를 정말 사랑해라고 속삭였습니다. 병실에서 도윤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으면서 은정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너도 우리 아이도 내가 지킬게라고 말했고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승강장에서 보았던 그 손, 저는 그때 그 손이 다른 여자를 위로하는 손이라고 오해했지만 사실 그 손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손이었고 약자를 보호하는 손이었으며 결국에는 저와 우리 아이를 지키는 손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오해와 고통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진실이라는 것의 무게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가장 잔인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믿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밝혀져야 하는 것이며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어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집에 도착해서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나서 도윤은 제 손을 잡으며 은정아, 사랑해.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게라고 말했고 저는 나도 사랑해요, 여보.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기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아빠처럼 용기 있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전쟁 같았던 오해와 진실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가정을 붙잡았고,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는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도윤의 회사는 비리가 척결되면서 더 투명하고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났고, 온유는 정식 직원이 되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지나야 진짜 빛이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을 함께 찾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한때는 남편을 의심하고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합니다. 제 남편 한도윤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며,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세상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요. 진실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 진실을 함께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날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